제가 유튜브 녹화를 안 했네. 유튜브 지금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현재 약 80만 명 정도가 확진자고 하루에 약 2만에서 3만 정도, 2만 명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인은 대략 한 2, 3천 명 정도, 지금까지 확진자는 20만 명, 이탈리아는 18만 명, 독일은 이제 14만 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 나라들의 특징이 이게 그 사망률이 막 미국은 5.4%로 나오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나옵니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3.3%. 요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이제 무작위로 계속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도면은 다 검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무작위로 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검사를 쭉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많이 아팠을 경우에,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많이 아팠을 경우에만 와서 검사를 했다 합니다. 검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게 이제 한국과의 차이예요. 한국은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주변의 인물들을 싸그리 뭐 CCTV라든가 또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반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아프다 그런 사람들, 아파가지고 이제 스스로 병원에 왔거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진자 대비해서 확진자도 많거니와 사망자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망률 자체가 프랑스는 뭐 17%까지 올라가는 참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죠. 대략 한 평균 10%, 스페인을 기준으로 한 10%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이제 쭉 밀려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데 일본이 조금 더 많아졌네요. 일본은 11,000명 발생했고 그 중에서 278명이 사망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10,000명이 발생했고 237명이 사망했고 사망률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200명이 이제 완치자가 생겼고 일본은 아직까지 완치자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유럽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이제 인도라든가 그런 이제 지금까지 좀 덜 유행했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같은 데도 지금 인도네시아도 좀 더운 나라인데 7,000명이 지금 7,000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600명 정도가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1.8%. 여기도 이제 우리랑은 조금 방어 체제가 좀 다르죠. 싱가포르도 좀 더운 나라인데 현재 약 9,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8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참 잘 했던 국가였는데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싱가포르는 이제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말이죠. 자, 코로나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이것도 뭐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코로나는 현재는 이제 많이 죽어졌는데, 이게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햇님, 오이공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입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의 추이인데, 코비드19. 25명, 27명, 27명, 22명, 20명대가 쭉 유지되다가 이제는 10명대로 내려왔고 10명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8명, 13명, 9명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조금 이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도 이제 할 수 있다. 또 뭐 유흥업소, 그러니까 뭐 우리 클럽 같은 거 있죠? 클럽 같은 것들도 이제 오픈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음 턱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치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1명 정도.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보면 거의 없는 정도예요. 없는 정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나 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9명 발생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유입 빼고 나면은 이제 거의 없는 그 상황이죠.
국내 순수 발생 거의 없다. 대구가 2명 발생했고 경기가 2명. 이게 이제 해외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서울이 2명 정도. 금역이 3명인데 금역하고 이제 해외 연관이 6명인가 그렇죠. 합해가지고 6명이고 실제로 국내 발생은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3명 정도.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해야겠다. 엊그제 부산에서 좀 발생했는 것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부산은 이제 추가적인 그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충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없죠. 완치자만 생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 그래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인구가 많은 이제 서울 경기하고 또 대구 경북은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금역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입도 또 계속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끝나가고는 있는데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처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오늘 김정은 이야기였죠. 김정은 이야기. 김정은 사망설이 좀 그랬는데 뭐 이런 거죠.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한참 문재인 교수랑 나와가지고 김정은 답방이라든가 이런 얘기하고 철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훈풍이 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정은 중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생명이 위독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CNN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장중에 퍼져나가면서 주가가 이제 출렁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김정은의 위독설 또 뭐 나왔는데 청와대는 현대까지는 뭐 특이한 동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탈북민 출신의 지승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이제 CNN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또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위중한 것은 사실이다. 생명이 위독하다. 다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이 안 좋았는데 최근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치를 못하고 있다. 습정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회 당선인 신분이고 탈북민이라서 굉장히 좀 또 이제 영향력이 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CNN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최근에 수술을 받았고 네. 수술 이후에 위험하다.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게다가 또 이제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노스코리아, 데일리 NK는 비슷한 얘기죠.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별장에 머물고 있는데 위중한 것은 아니고 상태가 호전됐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향산 진료소 인근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난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청와대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고 또 김현숙 국방부 대변인은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CNN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전반적인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바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 CNN 말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에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관계자는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이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것도 좀 북한 정보 IT 관련 전문 매체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엄스 AFP에다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사망도 며칠 뒤에 공표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사라졌다가 늘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 주의 그의 부재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미 국무부 한일 담당관을 지낸 민타로 오바는 북한 정부의 하기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직 어떤 결론에 성급하게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그거 같아요.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도 48시간이가 지난 다음에 위에 북한이 공표를 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 지금 뭐 CNN이니 뭐니 쭉 얘기가 나오는데 다 엉터리 얘기란 얘기입니다. CNN이니 블룸버그니 지금까지 북한이 이거 다 엉터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북한이 보통의 어떤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뉴스를 얻기가 어렵죠. 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는, 최고 지도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일반 민주국가, 미국이라든가 또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사실 국가 정상의 건강 관련된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이제 대외비에 속하죠. 대외비. 근데 하물며 북한까지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사이에서 그도 특히 이제 김정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다 거짓말이다. 뭐 건강이 좋다든가 나쁘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특히 김정은에 관련된 것은 모두가 거짓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일단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이죠. 김일성 생일날인데 이때 이제 김정은이가 왜 참배를 안 했을까? 참배. 요거 굉장히 좀 의문이었죠. 왜 참배 안 했을까? 근데 그 의문은 좀 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참배 안 한 얘기는, 안 한 것들은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때 김정은이가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에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수술했는지 이런 것들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수술을 했는지 수술 안 했는지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나온 뉴스들은 다 뻥이다 하는 건 맞는 얘기 같아요. 뻥이다. 오늘 나온 뉴스는 다 뻥이다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뻥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관련 얘기들은 누가 알겠냐 이거. 김정은 관련 뉴스 보통 얘기도 잘 모르는데 김정은 관련 뉴스를 누가 알겠냐 이거. 누가 알겠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나한테 10억 준다면 내가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약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10억 정도 가치. 뉴스에 10억 정도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근데 김정은의 최측근들만 좀 아는 그런 걸 누가 알겠냐 이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면, 외부로 나가면은 그것은 정말 북한 세계에서는 정말 총살감이다. 북한에서는
그런 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사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해가지고 얘기를 내는 것은 다 이제 이건 가짜 뉴스란 얘기죠. 가짜 뉴스.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아까 이제 어떤 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선자. 그런 분들도,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그것도 아마 가짜 뉴스를 받은 거란 얘기죠. 가짜 뉴스를 받은 거다. 그게 누가 알겠냐 이거죠. 그거를. 김정은이 뉴스 같은 거를, 하물며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정말 이번에 영국의 총리가 존슨 총리가 이제 입원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입원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알 수가 없고 또 국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가 아프면 예를 들면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이제 대리인을 갖다가 지정하고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게 민주국가에도 중요한 사안인데 특히 북한 같은 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CNN에서 안다? 이건 웃기는 얘기란 얘기죠. 웃기는 얘기다. 그리고 CNN에서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준 사람이 가짜 정보를 준 거란 거죠. 가짜 정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것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측근들과 지방에서 체류 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 발표했기 때문에 주간 제자리 찾아갔고 내일 또 이제 쭉 좀 올라오겠죠. 그 태양절에 금수상 태영궁전에 왜 참배 안 했을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뭐 만약에 아팠다면은 아마도 뭐 약간 다리가 좀 뼈다든가 좀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걷다가 이제 다리를 좀 접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접질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휠체어 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가 오늘 타격이 좀 있었어요. 다른 것들도 뭐 타격이 있었지만 똑같이 타격이 있었지만 대북주 같은 게 타격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게 반등이 나왔다. 대아TI라든가 대우AE, 현대로템이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좋은 부분이죠. 또 현대건설, 우원개발, 남아통 이것도 반등이 나왔다는 건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일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저가 매수세니까 뭐 이런 이제 금강산 쪽 이런 쪽들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인디에프나 이런 것들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데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거 좀 보고 또 정부에도 진행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진행되는 거. 정부의 진행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진행. 그러니까 정부의 진행이라는 얘기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왔던 게 철도 부분 관련해서 예타 면제, 그러니까 동해선의 예타 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예타면 이뤄졌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북연락사무소 재가동이라든가 정상가동 이런 거 남북연락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한다든가 뭔가 이제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른 재료. 그래서 다른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남북조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늘 이제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 한번 흔들렸죠. 흔들려 가지고 또 이제 매물 한번 틀었으니까 매물 틀린 건 좋아. 그건 좋은데 약간 매물 틀린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약간 이제 급등세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 대북 사업 아닙니까? 대북 사업.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건데, 근데 파트너가 김정은이잖아요. 파트너가 김정은이라서
아마도 파트너가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발표. 뭐 어떤 발표든 간에 예를 들어 뭐 답방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예, 답방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과 접촉이 있거나 그럼 여러 가지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물러간 다음에 이제 접촉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올라갈 것 같고 당장은 좀 등락할 것 같아요. 당장은 등락. 더 내려가지는 않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살아있는 김정은은 팔팔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팔팔한 것 같아요. 김정은은 팔팔한 것 같은데 말이죠. 팔팔한 것 같은데 김정은은 팔팔한 것 같은데 태양궁전에 그 참석 안 했던 이유 그런 거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이제 남북 접촉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접촉.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자고요. 좀 보자.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남북 경협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한번 출렁거렸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는 잡은 거예요. 저점 매수의 기회는 잡았는데 그렇지만 또 재료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예, 그런 데 생각이 합니다. 예, 반 팔았다 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기만 소리가 최고 존엄으로 급부상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내일 한번 그쪽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때 유가인데, 유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팍 내려갔어요. 이게 5월물입니다, 5월물. 5월물인데, 이제 마이너스까지 쭉 내려갔다가, 주가가 원래 이제 제로가 여기인데, 마이너스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롤오버 되면서,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이제 그늘물을 팔고 차월물로 갈아타는 거 이게 이제 그걸 갖다 롤오버라 그러는데 5월물을 6월물로 교체했다 그래요. 6월물로 요 교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매도가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매매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6월물 자체는 6월물은 20달러 정도에서 거래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6월물은 20달러 정도인데 10월물은 현재 한 30달러, 32달러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11월물은 11월물 요거는 이제 33달러.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유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6월물은 20달러인데 10월물은 32달러, 11월물은 33달러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가가 오른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정석이라는 거죠. 정석. 그렇지만 당장 유가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잘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가는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경협주는 매물 틀었다. 그래서 요거가 좀 긍정적 부분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유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유가는 올라가는데 당장 내일의 유가는 모른다. 당장 내일의 유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지수잖아요, 지수.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지금 이제 60일 라인과 20일 라인 사이에 있죠. 60일의 하락 압박, 20일의 상승 압박이 지금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의 상승 압박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지만 60일의 하락 압박도 느슨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승 압박이 현재는 상승각이 하락각보다 강하죠. 그 얘기는 결국엔 현재는 이제 오르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예, 그렇지만 또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 21선이 올라와서 지수를 지지하는 위치, 그 위치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 이런 것을 쉬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뭐 금요일 정도 되면은 21선과 지수가 만날 것 같다. 금요일쯤 되면 21선과 지수가 만날 것이고, 그 이후에 21선이 올라와서 이제 지수를 좀 쭉 받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21선이 이제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렇게 받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좀 힘을 내 가지고 위로 좀 치받지 않겠냐. 61선을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강하다 봅니다. 1950을 치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가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2050에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 또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50 돌파하고 좀 2050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계단마다 좀 치고 올라가야만이 이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수급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5천억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는 결국 코로나가 좀 약해질 때, 코로나가 약해지고 미국이 경제 재개를 선언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은 매수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좀 더 기다리면은 이제 이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될까. 외국인이 왜 매수하지 않느냐라는 것, 왜 매도하느냐는 것은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매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재개가 되고 유럽이 재개되면서 코로나가 상당히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일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볼 때,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은 매수할 것이다. 즉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에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주식에 빠져나가고 또 한국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면 이제 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좀 긍정적인 게 이런 거예요. S&P가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겠다라고 나죠. AA를 유지하겠다. AA를. 장기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겠다.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5%일 것이지만, 내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다. 내년에 5%예요. 좀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1인당 GDP가 2020년에 3만 달러에서 내년 2023년에 3만 8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시적이다. 초기에는 타격이 있지만 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는 일시적이다 보는 거예요. S&P에서도 코로나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지수가 올라오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빨리 올라오느냐는 것은 다들 코로나는 일시적이다 보는 거예요. 코로나 일시적이다. 뭐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가 아주 진짜 악질적이고 금융위기보다 더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이제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서 볼 때는 코로나는 일시적일 것이다. 또 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예요. 코로나로 이제 그 타격을 받는 업종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트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그런 대형 음식점, 음식점 체인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죠. 물론 뭐 차가 좀 안 팔리는 거 있지만 문을 닫는 건 아니란 얘기죠. 문을 닫는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좀 안 팔렸다도 팔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경제나 대기업들이 좀 나빠지지만 문을 닫는 건 아니다. 문을 닫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는 것이지, 대기업들이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지, 뭐 우리 뭐 앞에 식당 같은 게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별로 안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빨리 좀 극복을 하죠. 그래서 빨리 극복해가지고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야 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결론은 오늘 뭐 많이 흔들렸지만 결론은 결국 주가는 또 바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고, 오늘 김정은 때문에 흔들렸는데 사실은 뭐 김정은보다는 좀 장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제가 이제 1950포인트가 기술적 반등의 목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 정도까지 와가지고 뭐 거의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거의 완료돼 가니까 좀 이제 조정받는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1950까지라 그랬는데, 지금 뭐 1926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요 정도 조정받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 상승의 그 목표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위에 1950을 돌파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1950을 돌파할 것인가, 요것은 이제 며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방이 굉장히 지금 저가에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서비스. 이건 진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여우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엄청난 가격으로 재능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 가격을 보시면은 대단하죠. 무려 한 달에 11만원입니다. 한 달에 11만원. 한 달에 11만원이고, 두 달에는 22만원. 한 달에 11일이니까 두 달에 22는 당연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두 달 가입하시니까 제가 ARS를 두 달짜리에다 ARS 넣었어요. 그래서 02에 3490에 4651. 전화번호 외우기 어렵죠. 전화번호 좀 어려운데, 02340에 4651 하시면은 ARS 금방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두 달입니다. 두 달에 22만원. 여러 번 거면은 뭐, 두 달짜리를 두 번 거면 44만원이잖아. 그럼 넉 달이 되는 겁니다. 넉 달이 되는 거고, 제가 운영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장 출발 전에는 이렇게 이제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시장과, 그 다음에 종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할 종목, 또 보유한 종목에 대한 이제 전략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제가 문자로 매수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오늘 그냥 그 남북주 쪽이 좀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리면서 그냥 좀 저거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전까지 쭉 좀 우리 좋았던 그런 이제 기업들 계속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쭉 했던 대로 계속 나가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기회를 좀 잡으시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문자가 옛날엔 좀 길게 문자 썼는데 요즘은 아주 짧게 문자를 써요. 짧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에 사라, 매도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요. 대개 이제 9시쯤에 나갑니다. 9시 정도. 9시 한 10분 전에,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나가는데, 또 단기 매매를 주로 많이 합니다. 4월 14일 사가지고 4월 17일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한일약품 올랐죠?
3월 30일 날 9시에 사가지고 3월 30일 날 10시에 파는 이런 식으로 활약품 매수가액 얼마, 손절선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차익 실현 매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매수 해가지고 매도 이런 식으로 간략간략하게 문자만 나가니까 그래서 수익 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도 충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종목 드리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4월 3일 날 9시에 사가지고 4월 8일 날 조금 이건 길죠. 요거는 조금 긴데 대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가지고 그날 그냥 팔았죠. 2.5% 손실 났는데 그날 사가지고 그날 팔면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이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건 아직도 좀 이렇게 가져가는 중이죠. 들고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종목도 이제 좀 길게 들고 갖고 있는데 포스 같은 경우에도 요건 이제 단기 매매했어요. 큰 대형주인데 4월 10일 날 사가지고 4월 13일 날 팔고 뭐 8%지만 이렇게 단기 매매도 하고 대형주도 주로 단기 매매 많이 합니다. 요즘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길게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방송 나가니까 방송도 잘 보시고 인천여우의 상품은 한 달에 10일이다. 11만원, 두 달에 22만원이고 장전에 설명 쭉 드리고 장중에 장이 시작되면은 그때 문자로 매매를 한다는 거고 방송 안 하니까 제가 집중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저녁 11시 방송하니까 11시 또 방송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이제 회원분들 8시 10분에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8시 10분에. 8시 10분에 이 파트너스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8시 10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인천요에 나오거든요. 요 위에 무료 방송이 아니니까 그 밑에 나오겠죠? 그 밑에 나오고, 만약에 밑에 잘 못 찾으시면은 이 왼쪽에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왼쪽 여기에서 인천요, 여기 방송용 나오잖아요. 여기로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들어오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이쪽 왼쪽에 인천요, 여기 클릭해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